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염으로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도 있을까요? 그럼요. 많죠. 통증이 네. 있다. 네네. 발바닥에 통증 때문에 오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병원에 가면 네. 일단 이제 뭐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이런 주사요법을 했는데 잘 안 낫는다. 반복된다. 진단을 받고 나서 네네. 치료가 잘 안 된다. 네. 그런 환자들이 이제 대체로 많이 오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발바닥이 아픈데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와서 이제 진단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황영조 선수는 수술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떤 상황과? 예, 이제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존 치료라고 하죠. 수술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의학적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이런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보존 치료, 주사요법이나 물리치료나 운동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도 반복적으로 계속 낫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운동선수들은 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계속 아프면 잘 뛰지 못하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되죠. 어떻게 하는 거지, 수술을? 네,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네, 저는 정형외과로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니, 발바닥을 수술한다는 게 너무 낯설어가지고 네. 여쭤봤습니다. 그 한의원 가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예전부터 발바닥 쪽이 아프다, 발이 저린다라는 거를 이제 발바닥 자체를 이제 콩팥으로 봤어요. 이제 발바닥 안에도 이제 여러 부위가 네. 장기로 나눌 수도 있지만 네네. 발바닥 전체가 아프다, 무겁다, 붓는다 이런 많은 내용들을 콩팥이 나쁘다라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한방은 경락이 흐르잖아요. 네. 이제 우리 몸은 경락이라는 게 흘러서 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발바닥으로 지나가는 경락은 족솜, 신경, 족태양, 방광경 그래서 장기를 붙인다면 신장과 방광 쪽에 이제 경락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기가 허약하면 발바닥이 아프다라고 이제 봤었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임상에서 환자들을 이제 보존 치료 한방에서 하면서 침 맞는 거, 그다음에 한방에서도 약침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포인트에 또는 염증이 있는 부위에 경혈점에 이렇게 약침을 치료하고요. 그래도 장기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면 이제 신기능을 보호하는 약제들을 실제로 처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족저근 쪽이 오히려 튼튼해지도록, 쉽게 얘기하면 발바닥이 튼튼해지도록 하는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이 튼튼해지도록. 네. 그러니까 발바닥 아파서 갔는데 약 먹으면 또 되게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또 그렇게 했는데 나으면 또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통증이 있을 때 약을 먹는다라는 거를 요즘은 좀 신기하게 보이시죠? 이상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속이 아픈 게 아니라 발바닥 아픈데. 예. 그런데 이제 모든 통증 질환에 약이 있죠.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진통제, 소염제 이런 우리 통증 있을 때 먹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한방도 예전부터는 모든 병은 통증이기 때문에 근육의 통증이든 발바닥의 통증이든 약을 써서 치료를 했고요. 네. 의외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 신약들로 개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임상에서 한약을 처방해서 잘 안 낫는 병 같은 경우에는 네. 한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 스트레칭이나 뭐 생활 속에서 조금 이렇게 네. 보호하고 방지할 네. 수 있는 뭐 이런 팁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이게 이제 사실은 족저근막염은 초기 시작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좀 무리가 된다 싶으면 관리를 하는 게 악화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치료할 때 족저근막염이 생기면 종아리 근육에서부터 풀어주는 치료들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종아리 근육에 뭉친 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꼭 그 이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것 외에 따뜻하게 해주는 것 이런 온열요법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근육 긴장을 풀어주잖아요. 네네. 마사지나 긴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거 외에 스트레칭
그래서 이제 종아리나 족저근막 발바닥 쪽을 스트레칭 하려고 하면 발을 이제 발가락을 우리 발등 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당기는 거예요. 네네네. 다리를 쭉 뻗어서 나 발바닥을 쪽으로. 팽팽하게 펴주는. 예, 그렇죠. 뒤쪽으로 쭉 당겨주면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 펴지죠. 그렇죠. 이 쭉 늘어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음. 스트레칭의 방법이에요. 평소에도 많이 하면 좋겠네요. 좋죠. 서서 한다라고 하면 발을 똑바로 붙이고 벽을 향해서 우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똑같이 세워지죠. 발바닥을 이렇게 음. 당기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늘려주는 네. 그 치료를 달리기 하기 전에, 많이 걷기 전에, 그리고 많이 걷고 난 뒤에 그렇게 꼭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발바닥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분들은 신발을 또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네네. 내가 너무 딱딱하냐? 그리고 너무 높은 신발을 굽높이 신발 남자들 같으면 이런 걸 신고 있나? 그렇게 해서 이제 당분간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는 뽀대 안 나더라도 조금 낮은 신발, 아니 푹신한 요즘은 신발. 꼭 구두 하이힐 아니어도 막 신발이 이제 대량 생산되고 잠깐 한 시즌 신고 버리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네. 깔창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맞아요. 신발 많이 신죠. 단화 같은 거 불편한 거. 네. 그런 것도 좀 영향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신발을 또 고려해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발바닥에 너무 오랫동안 내가 등산하고 났거나 많이 걸었는데 발바닥에 좀 무리가 온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은 페트병이나 뭐 이런 동그란 병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뭐 방망이 같은 거 그런 그거 위에다 거를 이렇게 발바닥 그죠? 아래다가 대고 굴려요? 이렇게 좀 굴려주면 아, 그게 이제 스트레칭이나 이렇게 이완시키는 방법이니까 네. 그런 방법들도 사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 네네. 많은 환자들이 따뜻하게 해야 돼요, 차게 해야 돼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따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냐 냉법이 좋으냐 온법이 좋으냐는 뭐 계속적인 논란이 있지만 급성기에 네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등산을 12시간 완주하고 왔는데 발바닥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집에서 쉴 때는 조금 차게 해주는 게 붓기를 좀 가라앉혀 그렇죠. 주는 거군요. 그렇죠. 염증 반응 이렇게 좋고요. 이제 반복적인 통증이 와서 조금 만성화됐다. 그럴 때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이완되고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아니, 발바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발바닥이 또 불편하면은 다른 막 자세들이 틀어지고 네, 아프지 않게 걸으려고 이렇게 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발바닥 건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